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미국 대통령과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인데요. 무려 수십억 달러짜리 관세를 놓고 벌어진 엄청난 싸움.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하죠? 이건 한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대통령의 불같은 반응이었습니다. 도대체 무엇이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들었을까요? 바로 이 판결 때문입니다.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주요 국제 관세들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해버린 거죠. 이 폭탄 선언 같은 판결이 대통령의 격한 반응을 불렀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대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.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관세들이 도대체 뭐였는지부터 알아야겠죠? 당시 백악관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1977년에 만들어진 법이었어요. 국제비상경제권한법, 줄여서 IEEPA라고 하는데요. 이 법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. 근데 여기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단어가 바로 저 규제라는 두 글자였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. 반대편에서는 이 법적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. 가만히 있어봐. 법 어디에도 대통령한테 관세를 매길 권한을 준다는 말은 없잖아. 그리고 세금을 걷는 건 원래 의회 고유의 권한인데 의회가 그걸 포기했을 리가 없지 라고 주장한 거죠. 한마디로 이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겁니다. 결국 이 팽팽한 법적 다툼은 나라의 최고 법원,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. 과연 대법관들은 이 중대한 권력 분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? 최종 스코어는 6대3, 6명의 위원, 3명이 합헌.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아주 압도적인 결정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조합인데요.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던 보수 성향의 닐 고소취,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손을 잡고 다수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.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연합이었죠.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 의견의 핵심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. 돈 문제, 즉 세금을 걷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. 만약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려고 했다면 법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적었을 거다 이겁니다.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죠. 자,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 파장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. 소상공인들부터 각 주의 주지사들까지 한쪽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다른 쪽에서는 분노가 터져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죠.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이었습니다. 관세 때문에 힘들었던 사업주들은 이제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요. 반면에 주지사들은 자, 이제 그동안 걷어간 돈 내놔 하면서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. 반응이 정말 엇갈렸죠. 하지만 대통령이 여기서 그냥 물러설 리가 없죠. 오히려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. 그 카드는 바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10% 일괄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표였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.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법을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. 122조라는 거의 먼지만 쌓여있던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낡은 무역법 조항을 꺼내든 거죠. 일종의 플랜 B를 가동한 셈입니다. 결국 이 새로운 관세 발표는 세계 무역 시스템을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.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져버린 거죠. 이 새로운 관세 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. 캐나다랑 멕시코는 빠졌지만 영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오랜 동맹국들은 예외 없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이었죠. 한 전문가의 이 말이 당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. 대법원 판결과 대통령의 반격이 오가면서 상황은 더 명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. 바로 돈 문제입니다. 그동안 걷어간 그 많은 관세는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지금까지 불법으로 규정된 이 정책으로 거친 관세가요. 최소 1,300억 달러에 달합니다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그런데 이 돈을 돌려받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.
대법원은 환급해줘라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공은 하급 법원인 국제무역재판소로 넘어갔고요. 대통령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던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서 환급을 막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길고 험난한 싸움이 시작된 거죠. 심지어 대통령의 편에 섰던 소수 의전 측 대법관조차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 엉망진창이 될 거다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. 앞으로 펼쳐질 이 법적인 수렁을 이미 내다본 거죠. 법적으로는 기업들이 이겼습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십억 달러가 과연 정말로 기업들의 주머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이 거대한 싸움의 진짜 끝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.